자, 슬슬 이제 또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 토지 투자도 중요한데 말이죠. 더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장표 더 넣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그 녀석들은 첫 번째는 심리예요. 심리. 과거에 제가 이제 뭐 강의 같은 거 할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1순위는 심리다. 두 번째는 정책이다. 세 번째가 수급이다. 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거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 심리는 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 얼음이 다 물로 녹아버렸기 때문에. 물이 되면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사람들 다 모른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정책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는 수요 공급만 좀 많이 보면 됐어요. 물론 심리가 좀 과열되는 곳은 많이 올라왔긴 했지만 뭐 그건 번외로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정책으로 인해서 심리가 다시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를 보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심리는 결국은 누군가 우리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죠.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심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 살 거냐 팔 거냐. 근데 그걸 또 쪼개보면 사는 사람들은 투자자가 사면 매매 수요고, 뭐 실수요자가 쓰면 실수요고, 그게 아니라 그걸 안 살고 임차 사면 임차 수요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 몇 번 한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는 뭐냐면 심리를 볼 때 지금은 유동성이랑 합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합쳐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제가 올해 1월달 전망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가계대출이에요. 가계대출.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투자 수요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섞어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앞으로 투자의 맥락을 잡으실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넣었어요. 지금 위에 뭐가 있어요? 이 그림이 뭘까요? 엄청 그림을 잘 그렸는데 제가 네모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파란 색깔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 네모는 그 대야라고 보죠. 담을 수 있는 대야예요. 물이에요. 아, 대단하신데요. 롤루누아님. 맞아요. 물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물을 담아놨어요. 이 물은 뭘까요?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아까 유동성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맞아요. 그 돈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엄청 모여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미 시장에 돈이 다 풀려 있어요. 다 풀려 있어요. 잘 봐요. 이렇게 풀려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요 바구니에다가 구멍을 조금 바늘로 쿡쿡 찔러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을 쭉 내면 이게 물이 밑을 쭉 새겠죠. 밑을 쭉 새요. 그럼 이 밑에 이 받쳐지겠죠. 밑에 있는 통에 받쳐져요. 이 첫 번째 통이 뭐냐면 얘는 부동산 통이에요. 이해돼요? 물이 찔찔해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하겠죠. 당연히 또 유동성이 많이 지금 부풀어 있으니까 또 바늘로 쿡 찔러서 구멍을 내면 주식으로도 돈이 들어가죠. 주식으로도 들어가고 또 기업들은 또 뭘 해야 되니까 자기 기업 쪽으로도 들어가고 이래저래 뭘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오르는 걸 보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바늘을 가지고 구멍을 뚫다가 볼펜을 가지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물이 되게 빠르게 이쪽으로 통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부동산은 가격이 더 상승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잘 봐요. 그냥 여기 있는 물 가지고만 여기로 쏙 가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물 가지고 부동산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존에 갖고 있는 부동산 있죠. 그걸 가지고 또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또 그걸 사요. 또는 투자를 더 하고 싶으니까 자가에 있는 아파트를 또 대출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부동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물만 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돈을 더 어디서 꿔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기존에 여기 지금 빨간색은 뭐냐면 부채들이에요. 부채들인데 대출을 얘기하는 거죠. 이 대출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에 있는 사이즈보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게 더 생기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죠. 사실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뭐 신용대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한 상태냐면 정부는 여기 있는 구멍을 어떻게 했어요? 막았어요. 지금 집을 살려면 못 사요. 그건 아니죠. 지금 뭘 했냐면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추가적으로 잘 못 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불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근간으로 뭔가 추가 알파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일단 잡아버렸어요. 그쵸? LTV, DTI로. 두 번째는 실제 이 구멍도 좀 막았죠, 사실은. 좀 막았어. 뭘로 막았냐면 세금으로 막았죠. 양도세, 겁주면서. 구멍이 뚫려 있긴 있는데 너 이 구멍으로 나가면 알지? 내가 경고했지? 양도세 폭탄 나온다? 이제 그런 걸로 구멍을 막은 척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지금 이 현재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죠. 이 구멍을 다 막았어요. 이 물은 오갈 데가 없으니 그대로예요. 현재 이 상태가 안전해 보여요? 위험해 보여요? 지금 현재 사실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손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물을 빼내야죠. 이 물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 바가지를 가지고 퍼내는 거예요. 바가지를 가지고 퍼내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은행에 저축하게끔 하는 거예요. 은행에. 물론 사실 은행에 저축해도 걔는 어떻게 보면 바로 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하긴 해요. 뭐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낫긴 하죠. 그게 아니면 이미 나갔던 규제를 뭐 원금 상환하게 하고 더 압박해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줄이려고 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 달성될 때까지. 그래서 아마 그 행위를 앞으로 한 1, 2년 이상 할 거라 봐주고, 그리고 은행에 넣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할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지금 레버리지를 활용 못하게 해놨죠. 근데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토지는 DTI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만 잘 하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쪽으로 흘러 갈 여지들은 있죠. 근데 물론 투자자가 100명이라면 토지 투자하는 사람 10명도 안 되기 때문에 뭐 넘어간다고 해도 몇 명 안 넘어갈 거지만 어쨌든 거기는 더 블루오션인 건 맞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더 블루오션인 건 맞다고 봐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사업을 좀 많이 벌려라. 뭐 그렇게 유도하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개인 보고 소비를 많이 해라. 소비 진작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 요 그림 알죠? 그 코스톨라니 달걀 모양 좀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디쯤 와 있을까라고 보면 금리가 이제 바닥에서 약간 오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 조금 흘러서 이제 쓱 고점에서 이제 쫙 왔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이쯤 되면 이제 팔아라 라고 하고 있고 현재 우리는 요 사이쯤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지역마다 뭐 부동산 흐름이 다르니까 사실 요거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수도권은 지금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요쯤이라고 보면 통화량 증가를 계속 했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까 뭐다? 부동산을 막았으니까 주식으로 흘러 들어갈 여지도 있죠. 충분히 있죠. 이미 돈은 다 풀려 있고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주택을 꽉 잡아버리면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잘 될 여지도 있겠죠. 물론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팔아야 될 시기가 오기도 할 것이고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산다는 말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한 데서 돈 버는 격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경기 이제 화랑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럼 나중에 또 소비 많이 하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사이클 쭉 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감안해 본다면, 지금 내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지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 다른 투자는 어떻게 해야지만 레버리지를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들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이클상 수도권 규제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또 고민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평상시에 관심을 안 가졌지만 뭐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또 이번 기회에 관심을 조금씩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호황기 때 아파트는 경매로 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낙찰이 잘 안 되니까 일반 매매가 나아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규제가 심할 때 불황기라고만 표현을 했을 때 낙찰가율은 토지로 사람들이 쏠려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얼마 안 돼요. 여전히 낙찰가율은 낮은 반면 토지 가격은 그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쭉 꾸준하게 오르니까 어떻게 보면 불황기에서는 다른 종목보다 토지 같은 종목이 더 안전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은데,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사항은 부동산 투자를 처음 진행한 사람이 거의 토지 쪽으로 초반에 많이 들어가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지금 투자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 봐요. 1년차, 2년차 때 토지를 막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냥 좀 쉬운 거부터 하다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흐름도 이해하게 되고, 처음에 얘기했던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지식들, 개념들 정립하고, 경험도 좀 쌓이고, 상상할 수 있는 힘도 좀 길러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토지를 탁 만나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이게 조합이 쫙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에 있는 택지 지구 웬만한 데 다 가봤고, 그 친구들 가격 변화 웬만한 거 다 살펴봤고, 그게 아닌 곳들도 뭐 다가구 주택부터 시작해서 뭐 시세 변화들 체크해봤었고, 그리고 원형지 투자 관련해서도 여기저기 가봤었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주택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소장님 상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공부하다 보면 또 토지 공부 관련된 키워드들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쫙 막 합쳐져요. 합쳐지면서 이게 되게 쉽게 조금 빨리 이해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투자한 사람이, 시작하는 사람이 토지로 올인을 하면 야, 초반에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실차익이 바로 나지도 않고 월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양이 좀 딸리다 보니까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썩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미 투자를 좀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포트폴리오 넓혀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